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020년 2학기 2차 지필평가에 지난번 시험 봤던 2020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요 20문제도 시험범위라고 했습니다. 자, 잘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맞고 틀리다 보다 그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선지로 등장하는 내용이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마지막 생활과 윤리 지필평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2019년 모의고사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 건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인지 꼭 알아야만 문제를 풀까? 아, 나 모르면 틀리는 거 아니야? 이건 자칫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사람이 누구일까 모른다 생각하고 몰라도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즉 이 사람의 입장을 고르라는 건데 그 입장은 여기에 나오겠죠. 거주란 집에서 사는 걸 거주라고 하죠. 특정한 장소를 집으로 삼아 뿌리를 내리고 자기 세계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제 집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집 밖의 세상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평화와 안정의 공간이 바로 집이다. 보호를 받게 되며 자기 삶의 중심인 집에서의 체험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거주의 참된 의미는 인간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건 여러분 교과서 163쪽에 나와 있는 어, 주거의 본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굳이 이제 사람 이름을, 왜냐면 책의 163쪽에도 이 사람이 나와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볼로프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그 사람을 얘기한 건데, 즉 이 사람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 집이 갖는 의미, 이 주거의 의미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간 삶을 위한 기본 바탕이 바로 이제 주거의 참 의미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번, 인간은 집 밖의 세상에서만 평화를 얻어야 한다? 아니죠. 집 안에서도 얻을 수 있죠만 틀렸네요. 2번, 거주의 참된 의미는 체험이 아닌 장소에 의해 결정한다. 아니죠. 장소보다 어떻게 보면 실제 본인이 자고 생활하는 그게 이제 진정한 체험이죠. 이 체험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틀린 거고요. 3번,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답은 3번 같네요. 자, 4번, 5번에 틀렸나 볼게요.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거주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마지막 문장에 인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볼로브는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도 꾸미고 청소도 하고 이런 그런 노력,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집은 인간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 아니죠. 집에서 쉬니까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절의 의미라기보단 어, 안전과 평화와
그럼으로써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연결의 고리, 고립된 공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볼로브. 자, 2번.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갑과 을이 일단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올바른 소비는 소비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소득 범위 내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욕구, 이 욕구를 다른 말로 효과라고 얘기해도 돼요. 이러한 소비는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재화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인 행위, 다른 말로 합리적 소비라고 한다. 예,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리적 소비. 가성비를 따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도 싸면서 품질도 좋으면서 뭐 튼튼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이제 합리적 소비라고, 갑은 합리적 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을을 볼게요. 자, 올바른 소비는 똑같이 올바른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을은 자신의 욕구와 더불어 핵심은 이거네요. 미래 세대의 욕구도,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게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는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고려해서, 즉, 거기 관련해서 환경, 인권, 정의, 이러한 가치로 여긴다. 즉, 이러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예, 값싼 물건만 생산할 수 없어요. 즉, 우리는 이러한 소비를 합리적인 소비라기보다는 윤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즉, 윤리적인 소비와 합리적인 소비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1번, 합리적 소비를 주장한 갑은 소비의 효율성이 아닌 소비자의 욕구 충족만을 강조합니까? 효율성도 얘기하잖아요. 가성비와 효율성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갑은 타인과의 동일시를 위해 유행에 따르는 소비를 강조한다. 자, 유행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거 없어요. 되려 합리적인 소비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유행과 상관없는 소비가 될 수 있겠죠. 예, 역시 틀렸습니다. 3번, 을은 윤리적인 가치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환경, 인권, 정의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 윤리적인 소비를 지속 가능한 소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강조한다. 맞는 말이죠? 3번 맞습니다. 4번. 을은 공동선보다 개인의 선호를 우선시한다. 아니죠. 미래 세대까지 생각한다는 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갑을은 편익의 극대화가 소비의 유일한 목적자. 편익의 극대화를 생각하는 건 갑에 가깝죠. 을은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을은.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적인 소비. 여러분 교과서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 내용입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3번, 갑을 사상가들이 모두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한다. 선생님이 이런 거 할 때 푸는 방법을, 예, 알려줬죠. 이건 가장 오류도 적을 수 있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검토하기도 좋은, 즉 갑과 을 두 사람이 yes yes 대답해야 돼. 즉 갑도 yes, 을도 yes라는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예, 표를 이렇게 그려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예, 갑, 을, 그래서 둘 다 yes를 하는 걸 고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그래서, 예, 이렇게, 예, 다섯 대답을 딱 해놓고 이제 체크해 가면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 볼게요. 갑, 우리가 지혜를 알려고 한다면 자, 지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바라봐야 한다. 죽음을 얘기하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된다. 이데아의 세계 결정적인 힌트. 이데아의 세계 참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누구요? 맞습니다. 플라톤. 플라톤. 갑은 플라톤이다. 을 볼게요.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믿음에 익숙해져야 된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이 완전히 상실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죽은 다음에는 감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죽음의 고통을 느낄 수 없다. 예, 누군가요? 맞습니다.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 자, 그럼 이제 플라톤과 에피쿠로스의 죽음과 둘 다 yes, yes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번 볼게요. 죽음 이후에는 영혼의 활동이 정지되는가? 자, 플라톤은 영혼이 해방됐잖아요. 영혼이 훨씬 더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겠죠. 당연히 플라톤은 아니다, 더 활발하다, 노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에피쿠로스는 정지하니까 맞아, 정지해, 노와 예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자, 2번.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없는가? 여러분, 이 죽음 단원을 배우는 건 누구 배웠어요? 플라톤, 에피쿠로스, 장자, 불교, 유교.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인 죽음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죠. 결국, 어, 죽음을 두려움에 대해 볼 필요가 없는가? 없다. 예스, 예스. 둘 다 대답하겠네. 그러면 이제 2번이 정답 같아요. 둘 다 yes 했으니까 나머지도 틀렸나 볼게요. 3번. 죽음 이후의 세계와 현실 세계는 구별할 수 없는가? 없는가? 자, 플라톤은 영혼이 해방돼서 이데아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현실 세계 구별할 수 없는가? 있다. No. No. 여기는 예, 구별할 수 없는가? 몰라. 감각이 멈춰버리니까 몰라.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와 현실 세계 구별할 수 없는가? 없다. 뭐 yes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는 구별할 수 있다. 노 확실히 노를 하니까. 자, 4번. 죽음은 참된 진리의 인식을 방해하는 계기가 되는가? 아니다. 영혼이 해방되니까. 몰라요, 여긴.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면 정신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yes. 여긴 no 하겠죠. 왜? 감각이 소멸하니까. 어쨌든 둘 다 yes 하는 건 예, 이거밖에 없네요. 2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플러스 죽음하면 아까 얘기했죠? 장자 우리 한번 했었죠? 기의 예, 흐름. 그다음에 불교는 죽음하면 그죠? 윤회. 자, 유교는 그죠? 삶에 더 충실해라. 즉 살아있을 때 도덕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넌 삶도 모르면서 죽음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이 5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죽음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4번. 가불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볼게요. 갑. 어떤 과학자도 자신의 연구와 그 결과가 인류의 복지에 이로울지 해로울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진리를 발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자, 연구 결과의 활용과 그 책임 과학자의 몫이 아니다. 즉, 과학자는 연구에만 몰두하면 되지 그 결과가 사회에 어떻게 쓰일지는 과학자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을 볼게요. 어떤 과학자도 자신의 연구를 인류의 복지와 분리해서는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진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활용이 인류 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숙고해야 된다. 즉, 연구의 어떤 결과 활용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을은, 갑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연구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이후의 문제는 과학자의 몫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갑, 을의 입장을 있는 대로 고르는 거잖아요. 자, 기억, 갑. 과학자는 표절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된다. 당연히 과학자는 표절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갑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니은, 을,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분명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자, 디귿, 을, 과학자의 연구 결과는 윤리적 평가에서 제외된다? 아니죠. 활용하는 것까지 생각하니까 윤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 갑과 을은 과학자는 인류의 복지 향상을 연구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을만 얘기하고 있죠. 갑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1번이네요. 4번, 과학자의 책임. 자, 5번,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람이 지지할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선생님께. 지난 편지에서 선생님께서는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전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쵸? 기업의 1차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야. 하지만 이게 핵심이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죠. 기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복지, 사업 등과 같은 공익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사회적인 책임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쓴 사람이 지지할 내용을 고르는 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럼 봅시다. 기업의 이윤 창출과 사회적 책임은 양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겠죠. 니은, 기업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게 사회적 책임에 해당되겠죠. 디귿, 기업의 자선 활동은 착한 활동은 장기적으로 기업 확률을 약화시킨다. 아니죠. 디귿 틀렸고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없겠죠. 자, 리얼. 기업은 법을 지키며 공공선을 증진하게 노력해야 한다. 이게 사회적 책임이죠. 기영, 니은, 리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2019년 그 11월 모의고사 풀 때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죠?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6번. 자, 갑을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인간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향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본성에 있다는 얘기예요. 본성에. 모든 공동체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다. 최고 공동체 뭐래요? 국가래요. 그래서 국가는 구성원 완벽의 자족적인 위해. 즉,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 즉, 선한 국가를 통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국가 공동체를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어떤 선의 공동체여서 이 선의 공동체 안에서 사는 인간이 많은 도움을, 즉 국가의 권위를 정당하게 이제 여기는, 우리가 2019년도에 흉을 풀었었죠. 왜 시민들이 국가 권위에 지켜야 하느냐. 휴은 공공재를 제공해줘서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을 볼게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 또는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홉스. 즉, 자연 상태가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살기 좋다는 거예요. 힘 약한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은 만인의 투쟁이다. 이에 인간은 자신의 생명 보존과 평화를 위해 자신을 통치하는 권리 혹은 하나의 합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한다. 즉 국가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걸 이제 양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란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국가의 권위에 지킨다라고 국가 권위 정당성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100쪽에 100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을 사상과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거죠. 볼게요. 갑,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인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죠? 본성에 의해서 된다 그랬죠? 갑 맞네요. 니은, 갑, 국가는 구성원이 도덕적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죠? 도덕 공동체, 선의 공동체라고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디귿, 홉스, 국가는 인간의 자기보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는 인간의 자기보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형성된다. 아니죠. 자기보존 욕구를 국가는 인간의 자기보존 아까 얘기했죠. 자연 상태에서 만인의 투생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야 돼. 보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형성된다. 맞아요. 리얼 갑을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동의라고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게 틀려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7번까지만 이번 시간에 할게요. 7번은 왜냐면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문화산업으로 전락한 문화가 산업이 됐대요. 전락했다라는 거 부정적 의미죠. 대중문화는 이윤 추구를 위한 사업으로 존재하며 문화산업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자율성이 없어진다. 문화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문화상품을 표준화할 수밖에 없, 즉 잘 팔리는 것만 만든다 얘기했을 거예요. 아, 기억나나요? 아, 도, 르, 노. 그래서 예술의 상업화를 문제를 지적했던 풀었죠. 2019년 11월에서 풀었을 거예요. 제 아닌 걸 그러니까 아도로의 생각이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1번 문화산업은 대중을 수동적 그쵸 비판적이 아닌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시킨다 맞습니다. 2번 문화산업은 표준화 전략으로 획일화돼 그쵸 잘 팔리는 똑같은 거 만드는 생산한다 맞고요. 3번 문화산업은 문화산업의 성공은 상업이 아닌 예술에 의해 아니죠. 상업에 의해서 된다라고 아도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네요. 4번 문화산업이 성장할수록 대중의 사회 비판 의식은 약해진다. 그렇죠? 문화산업은 대중이 자신의 삶을 성취하는 태도를 둔감화시킨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 아도르는 이런 예술의 상업화를 비판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푼 문제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8번부터 할 테니 아직 안 풀어본 친구들은 문제를 꼭 미리 풀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내용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